문제달인 신의 손해입니다. 17년도 1회 제1과목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은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경우인가? 내담자들은 자신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정보의 오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전에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 기법으로서 9개 살펴본 적 있었어요.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그래서 4호자 암기법으로 가의 전분 저분의 반변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죠. 그 중에서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이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는 세 가지로 구분했죠. 정보의 오류, 두 번째 한계의 오류, 그리고 세 번째 논리적 오류,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 중에서 정보의 오류는 삭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의 불충분 있고, 제한된 어투의 사용, 그리고 불분명한 동사의 사용, 그리고 불명확한 인물의 인용, 이렇게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삭제를 보시면 정보의 오류 중에서 이 삭제, 삭제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 것들도요, 이거 외국 서적을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감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아요. 삭제는 다시 말해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가 삭제되었을 때 삭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문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내 상사가 그러는데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책임감? 어떤 책임감? 무슨 책임감? 이런 형용사가 삭제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삭제라고 하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참고자료, 이게 참고자료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참고자료 불충분인데요. 이 참고자료 불충분은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에요. 영어에서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 즉 예를 들어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무엇을? 이런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무엇을 확신할 수 없나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 참고자료 불충분이고요. 이 어투의 사용은 정확히 말하면 제한된 어투의 사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요 라고 이렇게 제한을 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불분명한 동사의 사용은 말 그대로요, 동사를 수식해 주는 이 부사가 빠져 있는 경우 불분명한 동사를 사용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 친구는 나를 무시해요. 어떻게? 엄청나게 더럽게, 이런 부사어가 빠져 있잖아요. 이럴 때 불분명한 동사가 사용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불확실한 인물이 인용된 경우는요, 그들은 나를 잘 몰라요.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불확실한 인물을 인용한 경우, 그들은 나를 잘 몰라, 이게 바로 불확실한 인물을 인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일단 삭제가 해당되겠죠. 2번,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에서 가능성이 많아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들과 적성에 맞는 직업들 사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재다능형이에요. 우리 크라이티스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죠. 첫 번째가 적응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정성이에요. 세 번째가 현실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라이티스의 크를 따고요, 적응성 적, 결정성 결, 그리고 현실성 현에서 크, 적, 결, 현이라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적응성은요,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눠져요.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은 해설편을 참조해 주시고요. 결정성은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현실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비현실형이라고 있는데, 이 비현실형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는, 적성이 없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개구리 해부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흥미가 있어요. 의사에 대해서. 그런데 공부가 전교 꼴찌야. 될 수 없죠. 이런 것을 비현실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충족형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자신의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전교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건축업에 노가다 하는 일에 이런 흥미를 느끼게 돼요. 자신의 적성 수준도 엄청 낮잖아요. 이런 거 불충족형이고요. 강압형이라는 것은요, 적성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흥미가 없는 경우에 1번과 비현실형과 배치된다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늘 전교 1등을 해서 의사가 됐는데 이 사람 몸 만지는 것에 대해서 영 흥미가 없다. 이런 경우는 강압형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크라이티스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분류한 학자 2명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 보딘이라는 학자인데요. 보딘은 직업 문제 유형 또는 심리적 원인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5가지로요. 의존성이 있고요. 정보 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자아 갈등이 있고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확신 부족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윌리암슨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윌리암슨이라는 학자는 진로 선택 문제 또는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 그냥 비슷비슷해요. 이걸 4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가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두 번째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윌리엄슨의 2번째 나와 있는 거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이게 이 보딘의 4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5번째 확신 부족 이것과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또는 흥미와 적성의 모순 이렇게도 하고요. 4번째가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어리석은 직업 선택이라고도 해요. 자, 잘 보세요. 이 크라이티스는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이라고 했고요. 보지는 직업 문제 유형, 심리적 원인, 윌리엄슨은 진로 선택 문제, 직업 선택 문제 유형. 그래서 이런 말들로는 이 셋을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별로 구분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크라이티스 하면 크적결연, 보딘하면 의정, 자직화, 윌리엄슨 요 4개 이렇게 학자별로 분류하는 것이 훨씬 암기하는 데 유리해요. 3번 생애 진로사정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 2번 보세요. 내담자의 과거 직업 경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1번처럼 내담자의 과거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3번, 4번도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4번 헤어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좋고 2번 좋고 4번 좋은데요. 3번 보세요.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예요. 이 내담자는. 근데 그 내담자에 대해서 직업 상담 실시를 보류한다? 아니 확정해야죠. 이 사람 직업 선택 때문에 이거 상담을 한 건데 그 직업 상담 실시를 보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5번 직업 상담의 상담 목표 설명을 틀린 거 1번 상담 목표 설정은 상담 전략 및 개입의 선택과 관련이 더 좋죠. 2번 하위 목표들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이다? 아니죠. 상위 목표가 보편적이라면 하위 목표들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2번이 틀렸어요. 3번 내담자의 기대나 가치를 반영해야 하죠. 4번 상담 목표는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는 것이죠. 6번 인간 중심 상담의 실현화 경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실현화 경향성이라는 것은요 이 유기체들이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자기 스스로 유지하거나 발달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키워내려 하는 이 유기체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4번 다 좋아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3번이요. 동물을 제외했다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야 되죠. 7번
직업 상담 구조의 구조와 단계, 틀을 짜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상담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에 내담자에게 상담사의 자질, 역할, 책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필요 있죠. 2번에 내담자에게 검사나 과제를 잘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번 좋네요. 2번 답이네요. 3번에 상담 중에 얻은 내담자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므로 사전에 이것을 밝혀두는 것은 오히려 내담자를 불안해가 아니죠. 이 내담자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이걸 밝혀둠으로써 내담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4번에 상담 과정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상담 장소나 시간, 상담의 지속 등에 대해서 미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렸어요.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내담자와 미리 합의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8번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 모두 고른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요. 특히 니은번 보세요.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 존중. 이거 틀린 지문으로서 우리 전에 이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었을 때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대 존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경제적 기대 아니에요. 도덕적 기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윤리니까 도덕적 기대 존중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9번 직업 상담 과정과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일단 1번 딱 틀렸죠.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고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아니고요. 수동적 아니에요. 적극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이고 수용적 교육적 치료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정신분석적 상담은 상담사의 텅 빈 스크린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내담자 중심 상담은 상담자가 촉진적인 관계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요.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10번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에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으로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치료 과정의 단계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이에요. 상담자는 두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다. 상담자의 개입이 나오는 단계 바로 이 3번에 나와 있는 4단계라고 이 답하고 똑같이 나왔었네요. 물론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치료 과정의 단계는 총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요.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서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4단계로 상담자의 개입 부분 나오면 4단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1번 보진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보진의 상담 기법이잖아요. 명비소라고 했어요. 명료와 비교, 소망, 방어, 체계. 물론 보진하면 세 가지 딱 기억해 두셔야죠. 아까 심리적 원인, 의정, 자직학, 그리고 보진의 상담 과정, 포탐액변, 탐색과 계약 설정, 두 번째 단계는 핵심 결정, 중요한 결정이라고도 하고요. 3단계는 변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담 기법은 바로 명비소, 2차 실기에 이거 명비소 상담 기법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었어요. 12번 직업 카드 분류는 내담자의 어떤 특성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냐, 흥미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어요. 13번 에릭슨의 심리 사회성 발달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 에릭슨은 진로 발달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에릭슨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에릭슨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릭슨은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와 위기를 제시했던 사람인데 이 발달 단계 그리고 위기 상황을 이게 생애별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 가장 어렸을 때 유아기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요건 나이대별로니까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학령 전기 또는 유희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학령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기죠.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인 초기요. 20대예요. 20대 초반이에요. 성인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기가 있고, 그리고 노년기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거 나이대별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유아기 때는 그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뢰감이에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절대적이다. 이 신뢰감의 반대적인 개념, 발달 단계의 반대적인 위기적 개념이 바로 신뢰감의 반대니까 불신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발달 단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외워가면 돼요. 위기는 반대 개념을 쓰면 되니까. 초기 아동기 때는 자율성이에요. 이제 자기도 좀 나이 좀 먹었다고, 나 이제 밤에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어. 나 자율적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자율성을 외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쌌네, 수치심,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위기. 학령 전기 때, 유희기 때예요. 얘들아, 나만 따라하면 우리 게임 이길 수 있어. 주도하죠. 주도성이에요. 주도성인데 졌네? 그러면 죄의식을 친구들에게 느끼겠죠. 학령기 때는 근면성이에요. 근면성. 모든 면에서 근면해요.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죠. 그리고 근면하지 못한 애들은 공부 못하니까 열등감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네요. 청소년기 때는 자아 정체감이죠. 청소년기 때는 뭐니 해도 자아 정체감이에요. 그리고 반대는 정체감 혼란이겠죠. 성인 초기 때 20대 초반이요. 친구가 최고죠. 친구끼리 친밀감 최고예요. 그러다가 혼자 동떨어져서 군대 가요. 고립감이죠. 물론 지금은 친구들끼리 같은 부대를 지원해서 가기도 하지만요. 성인기 때는 생산성 또는 생성감이라고 해요.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이 생산성이 최고잖아요. 생성감 최고예요. 그러다가 퇴직을 한다거나 사업이 망하면 곧바로 침체감이죠. 이런 개념으로 위기 단계를 반대적 개념으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 때는 자아 통합, 이제 뭐 살 만큼 살기도 했었고 세상 모든 일에 이제 눈이 뜨이죠. 자아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난 인생 완전히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속된 말로 조졌네 이렇게 되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위주로 해서 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신자, 마치 사람 이름 같죠? 신자는 죽은 자이냐 아니면 친생자이냐 이런 거죠. 신자는 죽은 자이냐 친생자이냐,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시기는 40, 50세예요. 성인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생산성 또는 생성감 아니면 침체감 3번이 이렇게 딱 되는 것이죠. 1번은 친밀감 대 고립감은 성인 초기 20대고 근면성 대 열등감은 학령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4번의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란, 정체감 혼란은 청소년기 때 있는 내용이에요. 다 외웠죠? 14번. 개방적 질문의 형태와 가장 거리가 개방적 형태의 질문은 yes나 no로 답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의문사를 주로 사용해서 묻는 것이 어떠했나요? 했는데 yes 이럴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니? no 이걸 할 수 없잖아요. 4번에 당신은 누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묻는. 3번에 당신 학교를 좋아하죠? yes 할 수 있잖아요. 15번. 백의 인지행동 상담에서 사용하는 주된 상담 기법이요. 백의 상담 기법이에요. 우리 흔히 했었어요. 정서적 기법, 그리고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 해서 우리 정언행이라고 해요. 요거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니까 콕 집어 해서 설명되어 있는 이 서술 내용을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정서적 기법은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파악하여 합리적 정서를 유도한다. 언어적 기법, 내담자의 부정적 사고를 논박하여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킨다. 행동적 기법, 목표 행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지 변화를 촉구한다. 여러 번 써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16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이요. 지금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서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적인 행동 변화 촉진 기법과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1차든 2차든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은 우리
불안 감소 기법과 그리고 학습 촉진 기법, 이거는 1, 2차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1차에서는 이 내적인 행동 변화 기법, 외적인 행동 기법, 외적인 행동 변화 기법 요거 나오고 2차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적인 행동 변화 기법은 우리 이렇게 외웠죠. 최근 인인 사정수, 최근 인인 사정수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체계적 둔갑법, 근육 이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화, 사고 중지, 정서적 심상법, 스트레스 접종 해서 최근인인 사정서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이고,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은 상무 주역의 행자 현바, 사자성어 외우듯이 상무 주역 행자 현바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상표 제도, 모델링, 주장 훈련, 역할 연기, 행동 계약, 자기관리 프로그램, 혐오 치료, 바이오 피드백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성어 외우듯이 상무 주역, 행자, 현바 이런 식으로 외웠다 이거죠. 그리고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불안 감소 기법 그리고 이 학습 촉진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했었어요.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바로 밑에 17번에 곧바로 나오고 있네요. 여하튼 16번에 그래서 답은 상표 제도는 바로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이에요. 17번 내담자가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상담사가 내담자와 지시를 공유하며 자기 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 그러니까 문제 답이 다 있죠. 이건 뭐 자기관리 프로그램이겠죠. 뭐 문제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 기법 거기 모델링, 과잉교정, 내연적 가감법 이런 거 다 있어요.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18번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이 바뀌었어요.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가치를 수정하는 데 초점이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2번에 상담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한다 했으니까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상담 무슨 상담이다? 내담자 중심 상담이니까 2번도 틀렸어요. 3번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3번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열등감의 극복, 궁극적 목표를 삼는다.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 열등감의 극복도 역시 목표로 삼아요. 두 가지 다 중시하는 것이에요. 19번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키는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냐?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다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우리 이 문제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해서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 단복, 가구원 이렇게 썼죠. 영화 볼 때는 양파강, 무비, 양파강. 그래서 21년도 2차 시험에도 나왔다고 했었어요. 무비 양파강. 영화 끝나면 문 걸고 잘자. 그래서 걸고 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걸고 잘자의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자가 바로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예요. 이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나는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하면 상담사가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나중에는 백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단복, 가구원, 무비, 양파강, 걸고, 잘자. 20번 상담 기법 중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거 요약과 재친술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어요. 탐색적 질문이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디서 등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었고요. 명료한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도 주목하면서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강의 드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